유권자들을 향해서 후보들이 다리를 놓겠습니다, 도로를 놓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뱉어왔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똑같은 내용들이 되풀이되고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곽건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제 요번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당대표도 그렇고 법치, 질서, 공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에 아주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꼭 강화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자리에 가는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군수를 출마하게 됐습니다. 참 강화는 여러모로 이 수도권에서는 모든 게 뛰어난 부분입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또 역사 문화의 고장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도 수도권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한데 도로가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중에 교통량을 보면 7만 국민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일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의 최고 염원은 교통 인프라 해결입니다. 그래야지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고 관광객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강화 국민들의 오래된 염원이고 수건 사업입니다. 2012년, 14년 그 무렵에 RE100이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탄소 제로 시대로 가야 된다. 강화가 지형적으로 타 지자체에 갖지 않는 게 유일하게 많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갯벌에는 간만의 차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의 정신으로 전기가 필요하다. 그 전기 중에서도 화석 연료로 생산되는 전기가 아닌 친환경 전기, 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다 생각해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발전의 좋은 점은 2000년 초반에 조력 발전을 강하게 짓겠다는 그 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후 변화, 생태계 이런 부분에서 갯벌을 생태계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전기는 중요하되 그 전기 중에서 친환경 전기가 지금까지 절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우리가 미래 사회에 의해서 요구되는 전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를 느낄 정도로 지금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강화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로가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암만 정부를 향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군수가 국회의원이 우리 도로 좀 놔달라고 30-40년만 부르짖어 봤지만 그건 공연불로 끝났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조력발전입니다. 우리 강화 조력발전은 그 규모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은 전기 발생량이 5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요. 시화호가 50만 킬로와트의 조력발전을 하면서 얻어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관광객만 연 150만 정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가 관광지화됐고 도로가 확충됐고 엄청난 그 세수 효과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 강화에 들어서는 조력발전은 규모가 시화호 조력발전의 3배, 150만 킬로. 150만 킬로 같으면 가까이 이북에 있는 수풍 수력 발전도 친환경 발전인데 그 규모가 70만 킬로입니다. 원자력 1기 정도 되죠. 그래서 수풍 수력 발전소를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발전량을 꺼냄으로 인해서 이 친환경 전기가 필요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들이 강화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석탄이나 기름으로 생산하는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전기가 아니라 탄소가 배출되는 전기가 아니라 탄소 제로 친환경 전기입니다. 친환경 전기는 오직 강화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 강화는 9.8m라는 조수 간만의 차가 존재하고 우리는 교동이나 삼산 같은 섬으로 많이 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연결하면 토목공사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토목공사를 간단하게 하면 그 안에 물막이 공사가 되면서 준설하겠는데 그 준설하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모래 양이 수억 톤에 달합니다. 모래는 우리 강화군 재정,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이 수력 발전을 친환경 발전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강화는 262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재정 자립도를 아마 달성하게 되고 우리가 염원으로 따지는 도로나 전철이나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문 대학교, 포항공대 규모의 그런 대학교도 우리는 유치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강화로 들어올 것이고 또 세계인들이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을 보기 위해서 강화를 인천공항에서 직접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이 자원을 살려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조력발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논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정신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그렇게 넓게 부산에서 426km를 건설하면 도로 폭이나 길이만큼 농경지가 없어집니다.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조력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 뜻에 동의를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힘을 얻어서 공약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제 정신이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조력발전소를 시대 정신에 맞게 개발하고 건립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초인류 국가로 성장하는 그 초석을 꼭 만들고 싶은 게 제 끌어오르는 제 사명감입니다. 물막이 공사하는 그러니까 강화에서 교동에서 서금도, 서금도에서 삼산, 삼산에서 또 강화까지 물막이 하는 그 물막이 연장 길이가 6.7km입니다. 6.7km 물막이 하는 그 부분에서는 갯벌이 도로에 묻히는 게 그 위에 이제 한 8차선 도로가 연결되니까 도로 폭만큼의 갯벌이 훼손되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 조력발전 부지가 85제곱킬로미터 정도 부지가 됩니다. 85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은 지금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갯벌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강화 갯벌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는 일부 훼손이 되죠. 제가 비유하자면 큰 산에 집 하나 짓는 정도의 훼손은 예상됩니다. 그 외에는 갯벌이 훼손된다는 것은 과대포장입니다. 군수직을 가지게 되면 개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기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너지테크는 저 혼자 1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연 매출 1억도 되지 않는 스타트업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고요. 우리 조력발전 산업은 친환경 사업 중에서도 저는 이제 태양광 쪽이고요. 조력발전은 수력 아닙니까? 물로 하는 5조, 10조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제 사업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교통 문제입니다. 3000번 문제도 있고 군수로 취임하게 되면 강화군에서 김포 골드라인을 거쳐서 김포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강화도 내에는 천원 택시를 교통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강화의 그 교통 부분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가면서 민원인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 가면 안내데스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는 고령인들에 대해서 많은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관내 면사무소부터 안내 데스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강화는 문화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수가 되면 문화예술 공연장을 강화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에 올림픽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태권도 우수 경기장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인천시 소유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소유 관리에서 우리 강화군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해서 그 시설을 각종 체육 대회나 여러 가지 체육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력발전 사업은 정부의 큰 재정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력발전 특별법을 그래서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 강화 국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집행하게 되고 재정 수입에 대해서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함 속에서 주인된 우리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와야 되는데 강화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곽근태가 강화를 법과 질서 위에서 공정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갈등이 없고 축복받는 강화로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